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봐야 될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내가 광고 운영을 했을 때 광고로 들어온 트래픽이 어디서 얼마만큼 트래픽이 들어오냐, 사실 그 부분이거든. 마케터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내가 뭐 카카오라든지 GDN이나 여러 광고를 돌렸는데 거기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 사이트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100명이 각각 들어온 출처가 어디냐, 유입 출처를 가장 많이 확인을 해. 그래서 애널리틱스가 이제 요즘 나온 GA4 버전이 있고 옛날 버전이 있는데, 옛날 버전은 이제 유니버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지금 데이터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획득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획득에 이제 전체 트래픽에서 이제 뭐 채널별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소스 매체로 보통 많이 보거든. 보면 여기 나오는 이 트래픽 데이터들 보이죠? 네. 네, 이 트래픽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매체에서 얼마만큼 사용자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기간을 우리가 1월 뭐 1일부터 22일까지 어디까지 놓고 보면은 크리테오가 가장 많은 사용자를 일단 유입을 시킨 걸 알 수가 있고, 캐시 슬라이드, 다이렉트, 이 다이렉트는 뭘까요? 직접 이제 우리 홈페이지 URL을 입력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북마크, 즐겨찾기를 추가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유입을 했다가 다시 재유입을 하면은 다이렉트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뭐 직접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광고 유입이 됐던 사람이 다음에 뭐 다시 들어온다든지, 뭐 즐겨찾기 추가 광고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이렉트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모비온, 페이스북, 네이버 오가닉, 이 오가닉이라고 돼 있는 게 자연 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화장품도 오가닉이면 자연이잖아요, 천연이잖아요. 네이버로부터 발생된 오가닉 트래픽,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땡땡땡땡 쳐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이제 오가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이렉트랑 차이는, 다이렉트는 이런 네이버 자체도 경유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유입이 됐다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포털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네이버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소셜은 채널을 통해서 채널에 이제 다이렉트 링크, 뭐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제 심어놓는다고 하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보통 BS라고 하면 브랜드 서치, 브랜드 검색을 얘기해요. 근데 M은 뭐냐? 모바일? 맞아요. 그 다음에 쿠키 오븐, 네. 네이버 CPC는 뭘까? 네이버 CPC. 아까 네이버 오가닉 있었는데 네이버 CPC야. 이건 뭘까? CPC가 뭔지 알아요? 클릭당 비용. 그러면 네이버에서 CPC로 할 수 있는 광고는 뭘까요? 검색 광고. 검색 광고. 자,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들어왔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일단은 거래수가 12개래요. 그죠? 네. 12개인데 114만 원의 매출을 냈다라는 거죠.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보면은 63건의 이제 거래수가 나고 90만 원 매출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뭐가 더 낫냐라는 걸 보려면은 우리는 이것만, 이 데이터만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광고비가 없잖아.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데이터는 정말 결과값이 되는 거, 우리가 쓴 돈이 있고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로아스가 이제 낮다 높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만 봐서는 크리테오보다 페이스북이 좋은 매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금액을 얼만큼 썼는지와 얼만큼 벌어들였는지를 같이 봐야지 이 로아스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로아스라는 거는 광고비 대비 얼마 벌어들였냐에 대한 게 로아스이기 때문에, 얼마 벌어들였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광고비를 얼마 썼는지의 데이터는 여기서는 없는 거지. 그치? 광고 플랫폼, 실제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검색 광고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용이 이제 얼마 썼는지를 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광고 플랫폼에서 나간 지출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사용자 트래픽 데이터, 그리고 우리 자사몰에서 운영하는 그 몰 어드민 관리자 데이터까지 세 가지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사몰 데이터와 이 애널리틱스 데이터도 차이가 좀 있어. 네. 어떻게 차이가 있냐? 자사몰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 매출, 그러니까 자사몰도 어딘가에 어떤 서버 호스팅을 이용을 할 거 아니야. 카페24라든지 뭐 독립몰이라든지 어떻게 되죠? 지금 CMS가? 고도몰? 고도몰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접속 기준이라든지 그게 있어. 매출 기준이 있는데,
애널리틱스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보수적이란 뜻은 고도몰에서는 재방문을 막 같은 세션만 해도 여러 번 인정을 해서 뭐 방문자 3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 애널리틱스는 중복 안 돼 1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와 자사몰의 오차 범위는 통상적으로 5에서 15% 정도가 차이가 나. 근데 예를 들어서 자사몰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데이터가 15%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거는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애널리틱스 설정이 잘못되거나 뭐 유지팅 값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커지는 걸 수도 있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UTM이라고 해서 그 URL 빌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매체별로 쪼개서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진행한 것과 2월 달에 진행한 것과 캠페인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광고 소지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UTM 빌드를 할 때는 매체가 어딘지에 대해서 적고 여기서 보조 측정 기준을 누른 다음에 네. 여기서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캠페인 광고에 캠페인이라고 여기 지금 하나 기준이 더 생기는 거야. 소스 매체를 보면서 캠페인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테오에 뭔 캠페인이냐 LF라는 캠페인은 뭐고 정의된 약속이겠지 내부에서 그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를 쪼개볼 수 있는 거고 한번 클릭을 하잖아. 클릭하면은 뭐 CCA 캠페인과 LF라는 게 있어. 아까 거기서 봤을 때는 요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뭉탱이로 매체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CCA라는 것과 LF라는 거를 나눠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뭐 A/B 테스트를 했다 보면 어떤 캠페인이 좀 더 성과가 좋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URL 빌더를 해야 되는 게 URL 빌더를 안 하고 그냥 abc.com으로 만들면은 지에서 자동으로 똑똑하게 어떤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까지는 알려주지만 그걸 그 행동을 계속했을 때 이번 달도 크리테오 다음 달도 크리테오 다다음 달도 했을 때 대체 어디서 성과가 좋았고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 시기라든지 집행 컨텐츠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 값을 붙인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캠페인의 광고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너네는 컨텐츠 값은 사용을 안 하나 봐요. 컨텐츠 값에 대해서 이거는 별도로 정의된 게 지금 없는 거야. 보통 이제 그 URL 빌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칙은 광고주 쪽에서 잡아줘야 돼. 광고주 쪽에서 우리 기업은 앞으로 모든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덱스 파일이라고 하는데 기준표가 있어. 구글 매체는 이걸로 쓸 거고 카카오는 카카오 이걸로 쓸 거고 매체별로 이제 1대1 매칭된 그 규칙표가 있어요. 그걸 만들고 이제 각 매체별로 할 때 뭐 이거를 CPC로 할 건지 소셜로 할 건지 그런 거를 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샘플 하나 보내줄 건데 그런 식으로 인덱스 파일을 대행사에 배포를 하면은 대행사는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빌드를 해주기는 해. 근데 처음부터 규칙부터 너네가 다 잡아라고 하면 대행사는 뭐 헷갈리는 거지. 여기 이제 행동이란 메뉴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아까 획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그 걷어들인 어떤 사용자에 대한 트래픽을 통계화시켜서 뭐가 좋고 나쁘고 이제 편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행동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냐 어떤 족적을 남겼냐 이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사이트 콘텐츠 오면은 모든 페이지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 들어오면은 우리 사이트에서 그 론칭이 돼 있는 오픈이 돼 있는 모든 페이지의 어떤 현황을 체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페이지 뷰가 제일 많았던 근데 페이지 뷰가 많다고 인기 제품이라고 할 수가 반드시 없는 게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 듀레이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머문 시간이 4분 54초나 됐대. 굉장히 긴 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페이지 뷰를 가진 두 페이지가 이제 체류 시간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는 너무 짧고 한 페이지는 되게 길어. 그러면은 짧은 페이지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결과 값을 쓰면 안 된다. 사용자가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라든지 내용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일찍 나가버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광고 후킹을 해서 A라는 광고 소재를 일로 끌고 왔는데 그 랜딩 내용과 광고 소재랑 전혀 딴판이라든지 연관성 이럴 때 이제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뷰가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페이지 뷰가 높으면서 체류 시간 자체도 어느 정도 뒷받침 돼줘야지 건강한 그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탈률이 뭐냐?
이탈률이 그 바운스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첫 페이지에서 네. 보고 나가는 비율을 뜻해요. 내가 이 사이트는 내가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렸어. 그게 이탈률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첫 페이지 지금 이탈률이 지금 91%나 되잖아. 그지? 많은 페이지 뷰가 있었고 많은 체류 시간이 있어. 이건 되게 좋은데 이탈률이 91%야.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 100명 중에 91명이 이거 보고 나갔다라는 거야. 광고 랜딩으로 여기를 많이 푸시를 했는데 뭔가 매력적이지 못해서 9명만 남고 91명 그냥 뛰쳐나갔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런 뭐 페이지 뷰나 체류 시간까지 봤을 땐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탈률이 91%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지. 평균적인 페이지 이탈률이 얼마 될까? 통상적으로 70? 보통 한 50에서 한 70 정도 돼요. 컨텐츠에 따라 하지만 광고 랜딩으로 했을 때는 보통 70에서 90 정도가 나오긴 해. 사실은 광고를 물론 잘 돌리면 40, 50도 나오는데 보통 나오긴 하는데 91%라는 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종료율은 뭐냐? 종료율하고 이탈률 차이가 뭘까요? 이탈률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이 페이지가 처음인데 나가버린 게 이탈률이라고 했죠. 종료율은 뭐냐면 서핑을 하다가 보다가 마지막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복수의 페이지를 보다가 마지막이 이쪽이 되었을 때가 종료율인 거예요. 그걸 왜 봐요? 그거를 이제 왜 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자 이동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콘텐츠부터 보기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나가다가 어디서 끄게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막 상품에 대해서 탐색을 하다가 뭐 우리 사이트에 지금 컨텐츠 매거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어서 뭐 매거진으로 이동을 했다가 뭐 거기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회원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회원가입 인증을 해도 막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너무 귀찮다, 나가야지, 나갈 수도 있고. 이 종료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어떤 페이지에 대한 결과값을 이제 보고 싶을 때 여기서 이제 이 URL을 기준으로 해서 포함으로 해서 이제 보통 URL에서 제품 번호 다르니까 그걸 이제 여기 조회해서 적용해서 검색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페이지에 대한 어떤 이탈리안 종료율이 특정 알고 싶다. 어떻게 보면 학생 기록부 같은 거야.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그 고가를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좀 조회를 하는 거 보는데 여기서는 비록 이렇게 내림차순은 정렬이 돼 있지만 아까 우리 트래픽 봤을 때처럼 얘네가 많네, 얘네가 적네,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특정 페이지 단위로 찝어서 볼 때 이제 이 페이지 어떤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전환이라는 메뉴는 뭐냐, 내가 이제 전자상거래 쇼핑몰 기능을 운영하는 사용자야. 근데 우리 전자상거래 핵심은 뭐야? 구매잖아, 구매. 근데 구매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후행적인 결과 데이터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구매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기업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자,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와서 한번 뭐 이탈했다가 직접 다이렉트 유입이 발생돼서 전환이 28건 발생한 이 루트가 가장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광고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럴 수만 없어. 왜냐면은 디스플레이 물량이 광고 돌린 게 많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오가닉 광고 트래픽이 압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 트래픽이 양쪽으로 너무 많은 거야. 이 우리 브랜드 알고 쳐고 들어오는 사람 100명인데 광고가 10,000명이야. 그럼 당연히 비율적으로 광고 쪽에서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뭐 좋다라고 할 수 없어. 근데 대략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을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지. 직접 들어와서 구매한 애들 뭐 이런 이제 모델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지원 전환 수는 뭐냐,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를 할 때 한 번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회원가입하고 한 번에 구매 결정하기는 다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정보 탐색의 과정, 비교의 과정,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지원 전환수는 뭐냐면 전환이 발생을 했어. 전환이라는 건 구매를 뜻하죠. 구매를 발생한 고객의 어떤 그 여정에서 이게 묻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인기 전환 경우 요거는 직전 전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채널이 이제 우리 전환에 기여를 했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고 하면은 지원 전환수는 반드시 그 최종 골은 아니지만 이 사용자가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런 채널이 영향을 줬다더라. 근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1등인 건 역시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대메뉴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네. 실시간 잠재 고객 획득 행동 전환이 그저 5개가 있죠. 네. 아까 그 매체별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파악하려면 획득해서 본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행동. 전환은 뭐냐면 실제 구매나 회원 가입이라는 어떤 목표를 기준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 목표에 기여한 사용자의 어떤 경로라든지 매체라든지 페이지가 뭔가. 그러면 나머지 2개 뭐냐. 실시간, 이건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 봐. 실시간 들어가면은 우리 사이트에 현재 지금 몇 명이 놀고 있나. 그걸 볼 수가 있어. 현재 6명 들어와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사이트에. 이런 건 이제 왜 보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에 이벤트를 크게 런칭을 했어. 주말에 뭐 프로모션 런칭했단 말이야. 물론 이게 잘 됐냐 안 됐느냐는 결과치는 나중에 후행적인 데이터가 획득이나 그런 걸로 보면 돼. 근데 런칭을 했을 때 광고를 딱 터뜨렸을 때 그 시점에 얼만큼 반응을 하는지 이제 보려면 게임 서비스에서 무슨 오픈 베타 런칭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뭐 1월 20일 6시에 여러분 처음 찾아갑니다. 딱 런칭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어떤 빅 프로모션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서 접속하냐. 뭐 지역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트래픽 소스 이건 아까 우리 봤던 거 처음에 네. 어떤 매체에서 좀 들어와 있냐. 지금 크리테오에서 4명 들어와 있는 거야. 모비온 4명 들어와 있고 직접 1명, 페이스북 광고 1명, 디스플레이니까 네이버 베이스 1명. 이건 P는 PC겠죠. 네. 콘텐츠는 지금 뭐 보고 있냐. 감시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이벤트가 뭘까요 저게? 이벤트. 아니 그 이벤트 말고 우리가 GA에서 이벤트라고 한 개념은 우리가 나 이벤트 참여해서 상품 받아야지 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GA에서 이벤트라는 건 사이트 이제 개발적인 언어인데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액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솔직히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어? 첫 번째로는 뭐 상품을 받다. 그리고 뭐 장바구니에 담았다. 혹은 내가 회원 가입을 했다. 혹은 구매 완료를 했다. 이런 이제 액션을 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적하냐? 회원가입 완료 버튼에 이벤트를 소스 코드를 심어서 이걸 클릭한 사람 몇 명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입 보통 완료가 되면 감사합니다 라고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그 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페이지 조회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이벤트가 1회 발현이 되는 거지. 주문 완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이버 페이지에서 주문하면은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주문 완료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심냐 이거를 마케터가 다 알 필요는 없어. 보통은 대행사에 시키면 대행사. 근데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remove from cart라고 이게 뭘까 이거? 장바구니에서 삭제했다는 거지.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사점이 뭐다? 장바구니 일단은 혹해서 넣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별로야. 그러니까 이 구매 완료로 가는 그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지. 뭐 잠재 고객 이거는 뭐냐면 이 잠재 고객 여기 아이콘 보면은 사람 모양 돼 있죠. 사람 모양. 네. 여기서 알 수 있으시지? 잠재 고객이라는 건 좀 더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로 뭔가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뭐 연령대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이제 궁금할 때 보는 거지. 그러면은 45세 이상이 되게 많네? 22, 30대보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 성별은 당연히 여자가 한 80% 이상 될 것 같아 내 생각인데. 근데 이런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잡냐? 아니네. 은근히 남자도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 브랜드는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네?
남자를 굳이 배제할 필요도 없겠다. 그 왜 우리 브랜드를 남자들이 좋아할까? 아, 기능성에 좀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도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구 통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관심도 카테고리, 이건 뭐냐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말고 어떤 분야나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애들인 건가, 그 동일 집단을 가지고 이제 그걸 통계화시킨 거야. 근데 보면 1위가 푸드, 다이닝, 쿠킹, 이게 뭐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 그 서비스에 관심이 있더라.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합의, 뭐 그린 이런 거 자체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뷰티와 좀 유관된 그런 뭐 자기 관리라든지 뭐 꾸미기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안에 좀 높겠지. 보통 화장품 공부는 어떻게 돌린다? 뷰티 관심사로 설정해. 근데 뷰티 관심사를 계속 막 백날 첫날 돌려보면 거의 모집단이 이제 동나겠죠. 계속 반복 노출이 되면서 프리퀀시가 올라가면서 광고 필요도 높아진다고. 좀 더 넓히고자 할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대상에서, 근데 사실은 너무 러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위치나 뭐 얘네들이 뭐 와서 뭐 신규 방문 재방문 비율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사용자 중심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뭐 뉴 비지터가 이제 초기 방문, 리턴 비지터, 재방문이 그래도 뭐 한 50% 되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GA는 크게 5가지 대메뉴로 가진다. 근데 여기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 쓰지도 않아. 이거 보는 시간에 마케터 다른 일 못해. 이것만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내가 퍼포먼스 마케터고 데이터 분석하면 딥다이브 해야겠지만 보통은 5가지 메뉴 안에서 이제 획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쌓여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행동은 사용자의 어떤 구매 여정, 구매를 하기까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 전화는 구매나 가입이나 그런 핵심 목표를 두고서 그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됐는지, 잠재 고객은 좀 더 타겟 포커스 기준, 실시간은 좀 더 실시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사실 이게 제일 끝이야.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기능을 하고 그런 거는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뭐 구글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좀 더 이게 더 딥다이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수학의 정석 집합단원부터 끝까지 다 이거를 마스터하고 나서 실무에 적용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개념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다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막힌다. 어떻게 한다? 에이전시에 부탁하면 된다. 에이전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